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다입니다. 벌써 3월이에요. 영상이 3월에 올라갈지 4월에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상당히 따뜻한 때 올라가겠죠. 그래서 좀 고민이 됐어요. 저도 이제 따뜻한 봄이 오니까 좀 간절기 옷을 뜨면 좋겠다 싶다가도 또 울실로 옷을 계속 뜨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마 다른 분들도 좀 마찬가지이실 것 같아요. 왜 이때쯤이 되면은 나는 뭐 여름 옷을 어떤 걸 뜨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올해는 여름 옷 안 떠야지, 여름 옷은 떠도 사실 잘 입기가 좀 어렵다라는 뭐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계속 드는 그런 때인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생각을 계속 하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쁜 걸 보면 올해도 또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는 제가 직구를 했었어요. 늘 애용하는 TTT에서 바로 요거를 직구를 했습니다. 바로 진리아트입니다. 진리아트를 직구를 했는데요. 진리아트는 데레룸 나투라? 읽기도 어려워요. 프랑스 회사 실이래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요 실을 한국에서 수입해서 니트하임이나 누가바 니트에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쓰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써보시고 추천을 되게 많이 하셔서 저도 궁금했어요. 요게 메리노 울 100%인데 상당히 양양한 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메리노 울이 참 신기하잖아요. 어떤 건 좀 부드러운 것도 있고, 뭐 그 정도는 아닌데 뭐 그냥 되게 까칠하진 않은 것도 있고, 이렇게 되게 뭔가 되게 양양한 러스틱한 그런 느낌의 실도 있고. 그래서 봤더니 이게 프렌치 앤 포르투갈 블랙 메리노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이 다른 메리노와 다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 있었고, 100g에 250m라고 합니다. 그래서 워스티드 굵기라고 4에서 5mm를 추천한다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동생이 이걸로 모비를 떴는데 4mm로 떠도 살짝 성근 느낌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저보다 요즘 톤땀이 살짝 성그니까 저도 고민을 하다가 4.2mm로 떠봤거든요. 처음에는 그래도 처음에 실을 받아보니까 굵기가 꽤 있어서 4.5로 떴는데 좀 살짝 성근 느낌이 있어가지고 다시 4.2로 떠봤어요. 그러니까 한 이 정도가 맞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막 딱이야라는 느낌까지는 아니고, 아이고 거꾸로네, 막 딱이야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4.5보다는 좀 나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비슷해 보여도 제가 지금 똑같은 부분을 뜬 건데, 길이는 좀 덜 뜬 게 맞는데 이 가로가 확실히 좀 적죠. 한 2코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4.2mm로 떠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촉감이 그냥 처음에 떴을 땐 살짝 거칠긴 하거든요. 근데 세탁을 하고 나면은 생각보다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제가 직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혹시 다른 분들도 직구를 하고 싶으실 수 있으니까 조금 유의해야 할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거는 이제 TTT에서는 유로로 판매를 하죠. 약 13.67유로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근데 이게 제가 어제 날짜 기준으로 찾아봤더니 그러면 한국 이제 원화 가격으로는 한 19,000원 살짝 넘더라고요. 근데 이게 배송비가 22.02유로가 붙거든요. 그럼 그것도 한국 돈으로 약 3만 원이 조금 넘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5볼을 사도 손해일 수 있어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2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6,000원도 채 차이가 안 나는데 배송료가 3만 원이잖아요. 그럼 5볼을 샀을 때 그럼 똑같은 거 아니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19,000원을 살짝 넘고 3만 원을 살짝 넘습니다. 실 가격과 배송비가. 그렇기 때문에 그 몇백 원이 모이면 합쳤을 때 직구가 조금 더 비쌉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실을 같이 산다거나 6볼 이상을 산다면 더 쌀 수 있겠죠. 근데 저는 4볼을 샀어요. 동생도 4볼을 썼다고 했고, 저도 이제 250m니까 4볼이면 1000m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히 옷을 뜰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정도를 샀는데,
얼마만큼을 살지를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직구가 더 쌀지 아니면 국내에서 사는 게 더 쌀지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요즘 유로가 올라서 그렇고 저는 2월에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것보다 쌌어요. 그래서 사실 한 18,000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래서 당연히 배송비도 더 쌌겠죠. 3만 원이 안 됐죠. 그래서 한국이랑 비교를 하면은 실이 한 불당 한 7,000원 정도 차이가 나가지고 네 불만 사도 괜찮겠다. 딱히 손해보지 않는 정도의 가격이었어요. 그때가 좀 싼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입을 했고, 물론 이것만 사지 않고 다른 것도 같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손해보지 않는 가격에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모이님의 도안입니다. 모이 스웨터 3이고요. 모이님 도안들은요, 모이님의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저도 검색해서 구입을 했고요. 원작은 요 무늬는 4.2mm, 고무단은 3.6mm로 뜨는 도안이에요. 근데 제가 마침 일본 가서 사온 요 바늘이 있어요. 4.2mm. 제가 일본에 안 갔다 왔으면 요 바늘이 없어가지고 요거 뜰 때도 4.5와 4를 두고 엄청 고민을 했을 텐데, 진짜 다행히 요 4mm 바늘이 생겨가지고 쓰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살짝 요 니트프로 줄이거든요. 여기에 애매하게 맞는 거 보이시죠? 니트프로 보통은 여기 끼우면 이쯤에서 딱 맞아 떨어지는데 얘는 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는 여기까지 이렇게 덮고 있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살짝 걸림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한 4.2mm 정도 되면은 걸림을 엄청 힘들어하지 않고 뜰만 하긴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콘사여서 가닥가닥이었으면은 걸렸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이제 굵은 실이고 이렇게 연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걸리지 않고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술술 잘 떠지고 있고요. 근데 제가 3.6mm는 사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굳이 제가 3.5와 3.75가 있는데 3.6을 굳이?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고무단은 3.5mm로 떠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게이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원작은 무늬 게이지가 26호 30단인데 제가 지금 단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코수가 저는 24코거든요. 그러니까 2코 차이가 나죠. 그렇기도 하고 이게 원작이 가슴 둘레가 110cm예요. 저에게 상당히 커요. 근데 제가 게이지까지 2코 차이가 나버리니까 그대로 뜨면은 너무 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옷이 특징이 여기 고무단과 무늬가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지잖아요. 겉뜨기 안뜨기가. 그래서 이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제 고무단 부분에서 몇 코를 빼고, 그리고 이제 떠서 올라갈 때 또 몇 코 늘림을 빼고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안은 워낙 모이님 도안이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저도 걱정이 됐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혹시 마마렌스의 에버딘 레트로 가디건을 아시죠? 대부분 아시고 떠본 분도 많을 텐데 일서를 바탕으로 한 도안들은 대부분 그런 형식이더라고요. 모이님도 그런 형식이고 두 개가 좀 비슷한 이제 형태의 도안으로 나와 있는데, 그걸 잘 뜨셨다면 모이님 도안도 잘 뜰 것 같아요. 모이님 도안이 이제 간단한 설명 이후로는 다 차트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인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다 나와 있어서 저는 정보가 부족하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고 어렵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코를 잡고 뜨는 데까지 딱히 어려움이 없었고, 근데 아무래도 초보분들은 코를 뭐 어떻게 잡아라, 몇 코를 잡아라 라고 서술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막 이런 형태를 처음 본다면 헤맬 수 있는데, 그냥 차근차근 옷의 형태, 뭐 길이와 몇 코인지 기본 정보를 보시고 차트를 통해서 이런 방법으로 단수마다 이렇게 뜨면 되는구나, 뭐 그런 정보를 보면 되니까 저는 사실 그냥 깔끔하고 그냥 딱 보기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찬찬히 읽어보면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난이도가 있다라고까지는 보여지지 않았는데, 물론 무늬가 되게 어렵고 복잡한 옷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무늬가 상당히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더 간단하다고 느꼈을 수 있을 것 같고, 모이님께서 유튜브에 각 옷별로 설명하는 영상을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보고, 저는 고무단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울산댁의 반듯반듯 이쁜 고무단 잡기 방법을 응용하면은 두코 고무단도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자면 별실코를 잡는 방법과 되게 유사한데, 모이님도 그렇게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저도 그렇게 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고무단이 이렇게 예쁘게 나와 있죠. 모이님은 흔들코보다는 별실코로 잡아서 이렇게 뜨는 걸 좋아한다고 하시던데, 저도 그래서 상당히 그분 다르지만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이유는 달라요. 그분은 이제 되게 상세한 뭔가 실과 뭐 여러 가지 텐션과 이런 거에 대한 이유가 있으신데, 저는 그냥 그게 더 편리하다고 느껴서라서 뭐 그런 건 되게 다르지만 아무튼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뜨고 있는데 진짜 간단하거든요. 떠서 올라가는 게. 그리고 이게 바텀업이라서 뒷판 뜨고 앞판 뜨고 팔 뜨고 이런 형태라서, 제가 4.2mm가 이렇게 스페셜 길이죠. 진저로 따지자면 4인치만 있는데 훨씬 더 쉽게 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왜냐면 원통이 아니니까 그러면 계속 이렇게 떠보면서요, 또 스웨터에 대한 이야기, 실에 대한 이야기 할 게 있으면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이 없으면 선생님과 자주 만나냐고 물어봤거든요. 한사일 한번 만난다고 뭐 하고 바쁘냐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바쁘거든. 왜 바쁘냐니까 근데 이번에는 어디 뭐 발표할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안에서 안 하고 어차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거의 뒷판을 이만큼 거의 다 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늘 끝에다가 이렇게 마개를 하고 왔습니다. 이제 부딪혔을 때 소리가 좀 덜 나지 않을까 해가지고 가지고 이렇게 막아봤는데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좀 소리 자체는 조금 더 듣기에 덜 거슬리진 않나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거는 베토님 만났을 때 베토님이 주셨었어요. 그래서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영상에서 실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색상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요 질리아트 실의 색상은 부아드 로즈라고 적혀 있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제2 외국어로 불어를 했거든요. 근데 잘 몰라요. 할 줄 아는 건 인사, 자기소개, 숫자 세기 정도밖에 없는데 저는 프랑스어 배울 때 프랑스가 너무 싫었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 뭐 그거는 이제 학교와 개인적인 뭐 여러 가지 사정이 겹쳐져서 힘들었는데 요즘 들어서 그때 열심히 배워놨으면 참 좋았을 걸 싶기는 한데, 아무튼 그래서 저희 부족한 프랑스어 실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파파고에게 물어봤더니 장미나무라고 알려줬어요. 근데 장미나무라는 말을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게, 약간 보통 이거를 저희가 화장품을 사잖아요. 색조 화장품을 살 때 보통 이 정도 색상은 장미 색상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약간 웜한 장미보다는 살짝 쿨한 장미 색상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게 빛을 받을 때와 받지 않을 때의 색상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받으면 되게 어둡고 조금 더 나무빛을 많이 띠는 것 같고, 안 받으면 조금 더 쿨한 색상보다 웜한 빛이 조금 더 올라오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계속 봤을 때는 확실히 조금 더 웜에는 치우치기보다는 쿨에 조금 더 치우친, 살짝 치우친 그런 색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바늘 있죠. 제가 앞에서 일본 가서 사온 4.2mm 바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바늘이 제가 카나리아 갔을 때 샀던 캐리시 바늘이에요. 캐리시 바늘이 이제 여기 니트프로 케이블과 호환이 된다고 동생이 그러길래 이제 사왔는데, 동생은 이거 말고 2.75mm도 샀거든요. 근데 놀라운 걸 알게 된 게, 저는 4.2mm를 그날 사서 끼웠을 때 뭐 완벽하게 맞진 않은데 좀 특이하게 맞긴 하지만 이 정도면 뜰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래서 동생한테 잘 맞다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2.75는 이게 좀 다른가 봐요. 그래가지고 케이블이 안 맞아서 캐리시 케이블을 따로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동생이.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를 사실 계획이 있다면 이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도안을 판매하고 있는 모이님 스마트 스토어에 가면은 시니트 바늘을 낱개로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호스로 구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낱개로 판매하고 있는 거를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질리아트 실을 보면서 나 이 색깔 실 어디서 진짜 많이 본 것 같은데 하고 집에 실을 뒤졌더니 비슷한데 같은 색상은 없었거든요. 근데 찾다 나왔어요. 이거예요. 요거는 솜솜뜨개에서 판매하고 있는 코지 체리콕 색상입니다. 코지 실의 체리콕 색상을 제가 다른 거랑 합사하려고 되게 소량 그것도 이렇게 한 겹으로 구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찾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똑같아가지고. 근데 잘 보면은 얘가 조금 더 체리콕이 살짝 더 저는 웜하고 갈색 느낌이 조금 더 나는 것 같아요. 얘는 살짝 자주빛이 조금 더 묘하게 더 나는 것 같고, 근데 뭐 자주 색깔이다 이렇게는 말을 못하죠. 근데 약간 그런 빛이 조금 더 질리아트는 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긴 모양을 보고 도넛 형태로 감겼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을 그냥 딱 샀을 때는 이걸 보고 누가 도넛 모양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 실이 감긴 형태를 뭐 타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도넛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게 도넛이라고 했는데 얘가 진짜 너무 크잖아요. 이거는 지금 새로 뜯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한 이 정도? 한 이 정도 뜬 것 같은데 이게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커가지고 원래는 제가 실을 안쪽에서 빼서 쓰는 걸 좋아하는데 안쪽에서 빼서 썼을 때 이 부피가 이제 가운데가 안쪽이 줄어들었을 때 바깥이 흐물해지잖아요. 그거 감당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바깥에서 풀어서 쓰고 있는데 점점 쓰다가 작아지니까 더 지금 요 형태보다 더 도넛 같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런 형태의 실을 도넛 형태로 감겨 있다고 하는구나. 이런 거를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었고요. 얘가 상당히 러스틱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되게 잘 붙어요. 동생이 이게 러스틱한데 입었을 때는 까칠하지가 않고 보풀도 별로 안 일어난다고, 그래서 되게 실이 너무 좋아서 반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질리아트 쓰셨던 다른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로 봐서 이 실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기대를 되게 많이 하고 샀다가 처음 뜰 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했는데 이제 떠보니까 뜰수록 되게 매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이 탄성도 좀 있거든요. 얘가 막 되게 많은 건 아닌데 이렇게 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탄성이 있다 보면은 뜨기가 조금 더 좋잖아요. 손에 힘도 덜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 장점이 있는 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호스 맞추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바늘 호스 맞추기가 개인차도 큰 것 같고 개인의 손땀차도 크지만 사람마다 봤을 때 이 정도면 괜찮은데 라고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실이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뜨면서 도안적으로는 크게 어려운 점이 없어서 진짜 그냥 도안에 나와 있는 그대로 뜨시면 된다라고 밖에 드릴 말씀이 없고, 제가 처음에 무늬 하나만큼 요만큼을 좀 적게 잡고 이제 뜨기 시작해가지고 아무래도 코수가 적다 보니까 줄임도 적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양쪽에서 두 코씩 그래서 총 합쳐서는 4코를 덜 줄여줬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쭉 올라가고 있고 아마도 넥밴드 부분에서 조금 더 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뜨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 저는 이제 앞판을 뜨고 있습니다. 뒷판은 다 떴어요. 이렇게 다 떠가지고요. 지금 이 어깨코를 코막음 하라는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3니들 바인드 오프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걸어 두었어요. 근데 제가 영상을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모이님께서 이제 모이 스웨터 3에 대해서 영상을 남겨주셨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어깨에 대한 설명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기억은 없는데,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보고서 진짜 3니들 바인드 오프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만약에 없다면 그냥 3니들 바인드 오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시작할 때부터 몇 코를 좀 덜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무늬 하나만큼이 없어요. 이렇게 꽈배기 2개가 무늬 하나인데 요만큼이 없습니다. 그건 게이지 차이 때문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반영해서 여기 줄일 때도 조금씩 적게 줄여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넥 부분 바인드 오프 할 때도 조금씩 적게 해줬어요. 왜냐면 제가 게이지가 더 크기 때문에 넥도 너무 넓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모든 것을 조절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뒷판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 무늬가 비교를 해보면 2개가 좀 다르죠. 얘가 확실히 펴졌죠. 왜냐면 제가 스팀을 해 주었어요. 스팀을 해줬더니 무늬가 쫙 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 걱정을 했거든요. 왜 그랬냐면 얘도 사실 쫙 펴진 느낌은 아니었어요. 헤일리 스웨터도. 물론 스웨터 넘버 15번이었나요? 제가 이제 번호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꽈배기는 완전히 펴지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좀 수축이 돼가지고 빨고 나서 옷이 작아졌는데, 그 이후로 계속 불신이 생긴 거죠. 걱정이 많이 됐는데 동생이 질리아트는 안 그럴 거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믿고 떴는데, 진짜로 질리아트는 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스팀만 줘도 무늬가 쫙 펴져가지고 지금 상태로 가슴 단면이 51cm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총장은 여기 목에 파인 부분을 시작점으로 해가지고 밑에까지 고무단까지 쫙 다 됐을 때 한 47cm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넥을 뜨고 하면은 한 50cm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순조롭게 잘 떠지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요거 줄임 때문에 몇 번 풀르긴 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게이지 때문에 맞춘다고 이제 좀 변형을 해서 뜨다 보니까 그렇게 생긴 거고, 다른 분들께서는 도안 그대로 뜨면 딱히 뭐 푸르거나 뭐 힘들어 하실 만한 부분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도안이 그냥 딱 한눈에 잘 들어오는데, 네,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서술형 도안으로 길게 쫙 늘어놓는 것보다 이렇게 한눈에 보기 쉽게 딱 그려져 있는 게 오히려 더 가독성이 높은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동생이 맨날 뼛속까지 문과라고 그러는데 왜 글보다 그렇게 딱 눈으로 보여지는 게 더 좋은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뜨고 있고요. 이제 뒷면을 이 정도 뜨고 나니까 2번째 볼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3번째 볼을 시작해요. 근데 이게 제가 얘기를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실을 안에서 뽑아서 쓰는 걸 좋아하는데 엄두가 안 나가지고 그냥 밖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했던 것 같네요. 근데 얘 실 뗄 때도 그렇고 냄새를 맡아봐도 그렇고 별로 크게 냄새가 심하진 않거든요. 근데 얘 스팀할 때 냄새가 진짜 심했어요. 냄새가 너무 좀 안 좋은 냄새 같은 게 나가지고 조금 놀랬습니다. 근데 막 엄청 별로일 것까지는 아니었고요. 약간 소여물 냄새 같은 그런 느낌의 냄새가 났습니다. 되게 밖에서 건강하게 뛰어노는 친구들인가 봐요. 아, 그리고 제가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된 건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바늘 있잖아요. 요 캐리씨 요 바늘이 평이 엄청 갈리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이 바늘이 괜찮거든요. 여기서 봐도 딱히 찍힌 흔적이 안 보이시지 않나요? 저는 이거 처음에 샀을 때는 사실 조금 무르다고는 생각을 했어요. 좀 무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뜨다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데? 하고서 진저보다는 조금 덜 딱딱하긴 하거든요. 근데 되게 무른 편은 아니에요. 동생한테 물어봤는데 동생도 무를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무르지 않더라 라는 얘기를 했는데 심지어 저는 지금 무늬를 뜨고 있다 보니까 뜰 때 이게 찍힐 일이 많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찍혔어요. 그리고 얘가 진저보다는 조금 더 뾰족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평에는 얘가 되게 무르고 찍힘이 많다고 그래서 이제 좀 별로라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혀 안 그랬습니다. 진짜 괜찮았어요. 그래서 캐디시 바늘 세트를 살 의향도 있었거든요. 왜냐면 얘는 좀 코팅이 완전히 다 된 거는 아니고 따지자면은 이제 치아오구 반부를 쓰고 있는 동생이 얘기를 한 건데 그 치아오구 반부와 니트프로 진저 그 사이 어딘가 정도의 코팅이 된 느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울실로 뜨면은 뭔가 기름기를 그래도 먹고 어느 정도 길이 들여질 것 같은 막 반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했거든요. 니트프로 진저처럼 아예 코팅이 쓰면 쓸수록 벗겨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라고 했고 제가 써봐도 그랬습니다. 근데 평이 안 좋아서 놀랐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그렇게까지 미끄럽지 않아요. 근데 미끄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죠. 아무래도 미끄러운 실을 쓸 때는 좀 이렇게 잡아주는 바늘을 쓰면 손이 덜 필요하잖아요. 물론 그 궁합은 사람마다 또 선호하는 게 다르기는 한데 그래서 저는 이 캐리시 바늘 세트를 제가 원하는 정도로 팔면은 살 의향이 생겼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괜찮다라고 느꼈는데 막상 검색해봤더니 평이 너무 안 좋아서 놀랐습니다. 사람마다 진짜 바늘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이 다른가 봐요. 근데 캐리씨 잘 쓴다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확실히 바늘은 이렇게 낱개로 사보고 써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바늘을 세트로 사는 게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평일이에요. 평일인데 되게 밝은 시간에 집에 있죠. 제가 연차나 반차를 쓴 것도 아닌데 왜냐면 저희 회사가 시차 출근제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하는 시간대, 물론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이제 꼭 근무해야 되는 시간대는 정해져 있고 그 이제 앞뒤로 조금 자유롭게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자신의 업무에 방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신청을 해야 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 때나 막 신청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5시에 반드시 회사에 있어야 된다. 그 업무를 할 때. 그렇다면 저는 뭐 더 일찍 출근해서 막 4시 반에 퇴근하는 그 시간대를 신청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좀 제약이 있기는 한데 일단 이번에 신청하는 기간에는 제가 큰 제약이 없는 때라 가지고 제일 이른 시간대를 신청을 했어요. 그게 7시 반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7시 반에 출근해서 4시 반에 퇴근을 하는 즐거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찍 일어나는 게 늦게 자고 뭐 늦게까지 일하고 이런 것보다 잘 맞아요.
제가 좀 쉽게 잘 지치는 편이라서 그냥 하루를 빨리 시작하는 게 좀 낫거든요. 그래서 저는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뜨개는 그렇다고 해서 더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찍 일어났으니까 그만큼 피곤해서 일찍 자기도 하고, 제가 원래 한 10시만 돼도 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뜨개 시간이 막 훨씬 더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고요. 그냥 뭔가 해가 있을 때 퇴근을 하고 일찍 퇴근을 하니까 그냥 일단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포장 여부를 선택해주세요. 옵션을 선택해주세요.
테리야키도 있고 샤브샤브도 있어요. 두 개가 조금 달라요. 짜잔. 저는 양쪽 앞뒤판을 다 떴고요. 이제 꿰매줬습니다. 옆 라인은 그냥 라인 맞춰서 쫙 꿰매줬고요. 여기 어깨는 3니들 바인드 오프로 이어줬습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해줘서 3니들 바인드 오프 특유의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원작에서 영상을 봐도 그렇고 도안에도 그렇고 어깨 입기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발견을 못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발견을 못해가지고 코막음 하라는 얘기가 없으신 것 같아서 3니들 바인드 오프로 이어줬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3니들 바인드 오프를 선호해요. 왜냐면 단순하게 코막음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코막음 하지 않고 놔뒀다가 두 개를 한꺼번에 코막음을 하니까 왠지 수고를 한 번 더 넣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3니들 바인드 오프를 조금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작할 때 여기 무늬 하나만큼을 적게 코를 잡고 떴잖아요. 왜냐면 제 게이지가 더 컸기 때문에 그대로 옷을 완성하면 원작보다 더 큰 사이즈 옷이 완성이 되는데 좀 큰 정도가 아니라 좀 차이가 꽤 났죠. 원작은 26코인데 저는 23코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 나름대로 무늬 하나 정도를 줄이면 그래도 좀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원작에서 이야기하는 1사이즈가 나오거든요. 여기 원작은 사이즈가 총 2개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사이즈가 나오겠더라고요. 그렇게 줄여서 떠야. 그래서 그대로 떴는데 되게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 왜 많았냐면 원래 바텀업이 되게 세심하기는 하잖아요. 물론 뿌뜨니트님 옷 떠보다 보면은 탑다운인데도 엄청 세심하죠. 물론 뿌뜨니트님 옷이 탑다운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무튼 다른 탑다운 도안을 뜨다 보면은 기본 도안인데도 이렇게 세심하다니 아 무늬 도안에는 이런 세심함이 들어가는구나. 물론 그렇게 느낄 때도 있는데 이번에 요거를 뜰 때 여기 옆에 라인이나 뭐 이런 걸 줄여줄 때 되게 세심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일괄적으로 뭔가 늘리고 줄여주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앞뒤판의 차이도 있고 부분마다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아 되게 세심하게 만들어진 도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처음에 좀 코를 적게 잡고 뜨다 보니까 그 세심함을 그대로 살리지를 못했어요. 단수의 차이도 꽤 났기 때문에 그것도 줄여야 됐었고 이것저것 신경 쓰면서 변형한 부분들을 맞춰서 떠야 되다 보니까 원작의 세심함을 좀 저는 살리지 못한 것 같아서 되게 아쉽더라고요, 뜨는데.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더 모이님 도안을 뜨게 된다면 그때는 꼭 원작대로 그대로 뜨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봤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참 네, 생각보다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변형해서 뜨는 게 한두 번이 아닌데 변형해서 뜨게 되면은 원작의 느낌을 당연히 살리기가 어려운 지점들이 생기고 그때마다 아쉽게 마련인데 이 모이님 도안은 유난히 좀 아쉬운 순간이 개인적으로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팔을 뜨고 있습니다. 팔도 이제 몸통을 줄였기 때문에 팔도 무늬 하나만큼을 줄여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쭉쭉 떠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줄일 때도 똑같이 아쉬운 점이 있는데 뭐 이미 엎질러진 물 어쩌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계속 떠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 기억나세요? 마마랜스님
에버딘 레트로 가디건을 뜰 때 이렇게 평면으로 뜨는 소매를 원통으로 떠서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좁은 부분은 좀 불편했는데 넓어질수록 괜찮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원통으로 뜰까 했는데 이게 복병이었어요. 제가 바디를 뜰 때는 요 마인드풀 케이블 말고 버터 베이직 세트에 있는 케이블을 사용했어요. 까만 색깔. 그게 조금 더 힘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기가 이렇게 완전히 이 케이블에 여기 돌아가는 부분이 있죠. 이거를 이 정도로 잡아먹지는 않아요. 근데 마인드풀은 많이 잡아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조임키 들어가는 부분도 지금 다 잡아먹혔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를 꽉 조이려면은 여기서 기본적으로 케이블에서 주는 조임키 가지고는 안 되고 여기 고무 잡고 돌리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야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이걸 원통으로 뜨다가 혹시나 이게 조금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감히 원통으로 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에이니트 스튜디오 바늘 케이스인데요. 이거는 한 2년쯤 전에 샀어요. 되게 오래전에 샀는데 제가 진저를 하나 둘 사다 보니까 거의 세트 수준으로, 드래곤볼 완성 수준으로 돼가지고 이거를 마땅히 보관할 데가 없을까 하다가 그때 이제 동생이 이런 데가 있다 알려줘가지고, 당시에는 블로그에서 판매를 하셨는데 지금은 뭐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시는지 아니면 그대로 블로그에서 판매를 하시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블로그에서 이제 댓글을 남겨가지고 입금을 하고 구입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때 그렇게 구입을 했고 2년 넘게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진저, 요건 4mm이긴 한데 요거랑 비교를 해보자면은 진저 4mm랑 요렇게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캐리씨가 조금 더 뾰족한 게 느껴지시나요? 왜 이렇게 보니까 근데 진저가 좀 뾰족해 보이지? 근데 캐리씨가 확실히 뾰족합니다. 그래서 뜰 때 훨씬 편해요. 진저는 다 좋은데 좀 뭉툭하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니트 프로 중에 더 뭉툭한 것도 있어요. 징이었나? 뭐 그렇다 보니까 진저 정도면 그렇게까지 뭉툭한 편은 아니라고 한 번씩 느껴지긴 하는데, 다른 바늘을 쓰다가 쓰면 좀 뭉툭하다고 느껴지잖아요. 근데 진저가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인드풀 바늘이 되게 잘 맞기는 한데, 그거는 스텐이다 보니까 요런 나무 바늘, 잘 미끄러지는 실은 나무 바늘로 뜨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무 바늘 세트를 구입을 하고 싶어지면 캐리씨를 살 의향도 있을 만큼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좋아요. 잘 쓰고 있습니다. 평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조금 불안한 요소가 있어요. 다른 분들은 페임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페임은 없는데 요 끝이 뜨다 보면은 한 번씩 좀 불안할 때가 있어요. 약간 끝이 갈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아직 갈라지진 않았는데, 근데 치아오구 밤부 바늘도 쓰다 보면 갈라질 때가 있는 걸로 아는데 얘도 혹시 그러지는 않을지 한 번씩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많이 쓰는 경우에 그런데 얘는 4.2mm이다 보니까 좀 애매해서 그 정도로 자주 쓰진 않을 것 같아서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팔 한쪽을 뜨고 있고 하나를 더 떠야 되고, 그리고 넥밴드를 더 떠야 되는 상황인데요. 요거까지 이제 마무리를 금방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다음 영상은 아마 완성을 한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
드디어 옷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세탁 전후 차이가 크지 않아서 참 좋았고요. 살짝 거친 듯 하지만 입었을 때는 크게 거칠지 않은 옷입니다. 당연히 부드러운 편물은 아니지만 헤어감이 간지럽거나 따가운 편물이 아니라서 입기는 편하고요. 무늬도 잘 살아나고 형태감도 잘 잡히는 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팀할 때 양양한 냄새, 지푸라기 냄새가 좀 났는데 세탁 후에도 좀 나는 편이고요. 마르고 나면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컨티넨탈로 떠서 두코 고무단 한쪽이 벌어졌는데 세탁 후에 조금 보완이 되기는 했지만 티가 그래도 나기는 했습니다. 조각조각 뜨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바텀업 디자인이라서 다른 분들께서도 재미있게 뜰 수 있을 것 같은데 차트의 기호를 잘 볼 수 있는 분들이 도전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두코 고무단 돗바늘 마무리는 제가 처음이라서 헤맸는데 희기킹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주소를 첨부해 둘 테니 다른 분들도 필요하시면 보고 같이 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